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제가 4.0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 이제 소통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4.0과 플랫폼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만 아시면 오늘 강의는 다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넘겨주시죠. 그래서 4.0을 하면서 저는 이제 왜 4차 산업혁명인지, 두 번째는 제가 플랫폼을 강조하는데 왜 플랫폼 경제인지, 무엇인지, 그게 세 번째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0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4.0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이 공장에 들어갔다. 이게 4.0입니다. 인터넷이 공장에 들어갔다. 공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에 뭐가 붙었다는 얘기죠? IP 주소가 붙었다.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에 센서가 붙었다. 그 말은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들끼리 서로 뭐가 된다? 대화가 된다. 그래서 인터넷 중에서도 사물끼리 대화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런다. 사물끼리 인터넷을 한다. 이게 4.0입니다. 근데 4.0이 유행하다 보니까 일자리 4.0, 직업 4.0, 4.0이 막 붙기 시작해요. 표준 4.0, 뭐 안보 보안 4.0, 4.0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줄인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모터사이클인데요. 이 모터사이클을 만약에 제가 주문을 하면 저만의 모터사이클을 만드는데 얼마가 걸릴까요? 얼마 걸린다고 써 있습니까? 6시간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저만의 모터사이클을 주문하면 얼마 걸렸어요? 21일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몇 시간이 걸린다고요? 6시간 만에 제가 원하는 모터사이클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주문을 하면 공장에 있는 기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뒷바퀴에 뚜껑이 없는 걸 좋아하는데 뚜껑을 갖고 있던 기계가 뒤로 빠집니다. 이 사람도 앞바퀴는 아예 없기를 바란데 뒤로 빠져. 그래서 기계들끼리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해서 6시간 만에 척척척척 해내는 겁니다. 이게 4.0 시대입니다. 그래서 4.0은 뭐가 가능해야 돼요?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구두를 맞추고 뭐 양복점을 어디로 갔어요? 양복점, 양화점을 갔잖아요. 공장은 어떤 곳이에요? 대량 생산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공장에서 뭐가 일어나요? 맞춤형이 가능하다. 맞춤형이라는 것은 개인이 원하는 단 하나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맞춤형이.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인터넷이 들어가서 공장에서 사물 인터넷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 이게 4.0입니다. 4.0은 한마디로 사물 인터넷이 된다.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죠? 아디다스도 신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제 발이 평발이에요. 그럼 제가 아디다스 공장에다 주문을 하면 아디다스가 제 평발에 맞춰서 저만의 운동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중국에 들어가 있었죠. 다시 어디로 가요? 독일로 가요. 중국에 아디다스 공장을 보냈더니 인건비는 싼데 뭐가 어렵죠? 혁신이 안 나와요. 인건비만 쌀 뿐이에요. 또 주문을 하면 오는데 얼마가 걸려요? 한 달이 걸려요. 근데 독일에서 만들면 어떻겠어요? 바로 주문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운동화를 만들어서 그날 도착을 하는 거죠. 그게 4.0입니다. 이게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요. 그래서 정리하면 4.0이란 말은 세 가지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다. 일단 뭐가 가능해야 돼요?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공장에서. 양복점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사물 인터넷이 가능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 디지털 아바타가 생깁니다. 아바타라는 거는 영화 아바타가 있잖아요. 제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을 그대로 본따서 무슨 공장이 생기는 거예요? 디지털 아바타가 생기는 거예요. 가상에. 그러면 제가 모터사이클을 주문을 하면 이 사람은 뚜껑을 뒤에는 반쪽이래, 앞에는 없대. 이거를 주문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사이버 세상에서 시뮬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시뮬레이션을 쭉 해가지고 빅데이터가 들어가고 인공지능이 들어가겠죠. 쭉 해서 6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한 4.0 시대는 디지털 아바타가 존재한다. 아바타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공장이 있고요. 또 어디에 공장이 있는 거예요? 가상의 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쌍둥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4.0이라고 말을 해요. 이다 보니까 이제 뭐가 좋죠? 빠르고 유연하게 빠른 시간 내에 고객이 원하는, 제가 이런 거예요.
레인코트를 오늘 노란색을 주문했는데 주문하고 나자마자 갑자기 제 빨간 하이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깔맞춤을 해야겠다. 레인코트를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꿔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한 게 4.0이에요. 내가 금방 노란색으로 주문했다가 빨간색으로 바꿔도 바로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그게 4.0입니다. 어디에서? 공장에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4.0을 얘기하지만 4.0이 목표예요.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가 중요해요. 돈을 버느냐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4.0 다시 정리하면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 쌍둥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4.0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빨리 내 것을 싸게 갖고 싶은 욕구가 많죠? 소비자가 원한 거예요. 4.0을. 소비자와 시장이 원했다. 예전처럼 대량 생산해서 싼 거 물건은 더 이상 팔리지가 않는다.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70%는 버려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도 다 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객이 원하는 깔맞춤의 제품을 적당한 가격으로 빠르게 적용하는 게 4.0이에요. 그래서 4.0은 고객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개념이 좀 우리가 말이 그렇죠. 4차 산업혁명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거는 뭐예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또 6차 산업은 뭐예요? 1, 2, 3을 더한 거 이런 건데 그거는 그냥 산업으로 끝나는 거고요. 혁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혁명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혁명이 붙어서 산업이 일어난 시기를 4등분한 거예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에요. 1차는 증기, 2차는 전기, 3차는 뭐 자동화 로봇 이거예요. 그런데 1, 2, 3차랑 4차의 차이점은 뭘까요? 1, 2, 3차는 공장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증기기관이 만들어졌고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면 뭐가 생겨요?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고요. 자동차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산업에서 먼저 일어나서 제조업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4차는 뭐예요? 거꾸로예요. 우리가 지금 저는 음악을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세요? 저희 세대는 음반을 LP를 사거나 뭐 CD를 사거나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음악 어떻게 들으세요? 다 다운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혁명이에요. 내가 인터넷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다 이용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까지? 공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4.0은 거꾸로 간 거다. 공장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간 게 아니고 밖에서 있었던 것이 공장까지 갔다라는 게 4.0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4.0 하면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걸 강의하지만 저도 4.0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4.0은 이제 시작입니다.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요. 아까 말한 공장이 아바타가 생기고 내가 주문한 거를 척척척척 하는 거는 아까 모터사이클, 아디다스 정도지 아직 제조업 전체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저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 사례가 없지 않다. 왜 그러겠어요? 공장에 인터넷 주소를 다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공장에 있는 모든 설비에 IP를 다 붙여야 되고 센서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건 쉽지가 않은 작업이에요. 또 일부러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돈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지 안 벌지를 잘 몰라요, 지금. 지금 제일 고민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4.0 그래 좋아. 나 뭐 하지?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나 어디다 투자해야 돼? 나 뭘 만들어야 돼?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게 답이에요. 왜? 알 수가 없어요. 4.0 시대에는 내가 기계를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를 알 수가 없다. 왜 그래요? 4.0은 기계와 전기와 IT가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물건, 아이폰 같은 물건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계를 잘 깎으면 되겠다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기계를 잘 깎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야 돼요? IT가 붙고 ICT가 붙고 이렇게 붙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4.0 나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돈을 벌 것 같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4.0은 어렵다. 그것도 아직 시작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 용어를 전문 용어가 CPS라고 말을 해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에요. 이거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사이버 세계하고 물리 세계가 같이 돌아간다.
CPS. 그래서 디지털 아바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장이랑 사이버 세계가 계속 돌아가면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따라라락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공장에다 오더를 딱 내리면 공장에서 기계들끼리 착착착착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CPS 시스템이다. 그래서 4.0은 디지털 아바타가 있어야 되고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이다. 이게 누가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4.0이 아직도 좀 개념이 안 들어오죠. 저는 3.0과 4.0을 이렇게 구별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3.0은 3차 산업혁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4.0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러죠. 로봇이 온대, 뭐 자동화가 된대. 이런 건 다 3.0이에요. 4.0이에요? 3.0이에요. 자동화나 로봇은 이미 80년대부터 있었어요. 제일 잘하는 건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그 회밥 중에서 회전초밥 있잖아요. 회전초밥 같은 것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착착착착착 건반이 와가지고 하나도 틀림없이 빈틈없이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게 3.0이에요. 그래서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클래식이에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음반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휘하면 한치도 오차 비틈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3.0이다. 이거는 80년대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은 완전 자동화야. 우리 공장인 로봇이 다 하고 있어. 3.0이에요? 4.0이에요? 3.0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이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이 들어가서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해야 4.0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이 두 개를 꼭 구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4.0 시대는 재즈다. 재즈라는 건 뭐예요? 고객이 하도 변덕이 심한 거예요. 내가 자동차에다가 그 내비를 좀 만들었던 내비를 만들고 있는 사이에 카카오 앱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만들고 있는 사이에 시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빨라요, 시장이. 그래서 내가 예전처럼 나 혼자서 열심히 해갖고는 만들고 있는 사이에 시장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재즈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농담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제 강의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뭐 졸아야 제가 강의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눈을 빵긋하면 재밌나 보다 강의를 길게 해요. 저도 재즈 공연처럼 한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길게 할지 짧게 할지 여기에 유머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0은 재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재즈만 들을 수 있나요? 클래식만 섞는 거죠. 이게 고민이에요.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7대 3으로 할지 6대 4로 할지 3대 7로 할지 이게 고민이에요. 무엇은 대량으로 하고 어떤 거는 주문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고민입니다. 그게 컨설팅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같이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알파고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갑자기 4.0이 갑자기 확 떴잖아요. 저도 1년 동안 독일에 있으면서 이 4.0을 공부하면서 제가 뭐 먹고 살까 이렇게 하고 막 책을 써갖고 왔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알파고를 보면서 저는 알파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와 내가 싸운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웠죠? 청동기를 사용하는 민족과 민족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면 알파고도 그런 거 아닐까? 구석기나 신석기 같은 도구가 아닐까? 그럼 이 알파고라는 것이 하나의 도구라면 어떤 민족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잘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도구를 사용하지 못해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알파고가 일자리를 없앨 거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있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알파고에 대해서 일자리를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막 두려워했어요. 1년 후에 보니까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뭐에 따라 다르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 자체만으로 일자리를 없앨 거라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가설이고 그거는 어떻게 대응하나에 따라서 나라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실제로 독일에서 제가 보면은 일자리가 전체적으로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공지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인공지능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다. 인공지능의 똘똘한 애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얘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지금부터는 인공지능과 함께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까를 고민하자. 얘가 나를 뺏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인공지능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요.
로봇을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로봇이 어땠어요? 공장에 가보면 로봇은 위험한 거예요. 이게 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 가면 로봇들만 따로 칸막이가 돼가지고 로봇들만 일해요.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의 로봇은 어때요? 조교예요. 제 옆에 앉아서 저랑 같이 일해요. 그래서 로봇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어때요? 로봇은 위험하죠? 로봇에 센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로봇이 비키는 거예요. 그런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예전처럼 커다란 로봇, 사람과 격리된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조교처럼 일을 한다. 그럼 나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이 인간적일까? 3.0이 인간적일까? 3.0 시대가 인간적일까요? 공장에 가면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서 계속 같은 몸만 씻고 있어요. 이게 인간적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일은 더 이상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평생을 30년을 몸만 받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로봇한테 맡기고, 그죠? 그런 건 로봇한테 맡기고,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어떻게 매니징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대화할 거냐,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똘똘한 로봇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이냐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독일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로봇을 사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일자리를 버리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 차이는 뭐냐? 이걸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하면은 무조건 없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그러면은 사업 모델이 뭐였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그 밑에 쭉 협력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판매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동차라는 하나의 이 사안에 18개의 사업 모델이 가능한 거예요. 자동차라는 이 한 영역에서 18개로 내가 일을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마치 하나의 플랫폼처럼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밥통하고 연결돼서 내가 회사에서 나올 때 부릉 하면 밥통에 불이 켜지는 거고요. 제가 주차를 하고 싶으면 이 주차장은 지금 완전히 꽉 찼어요. 저리 가세요. 주차장을 연결하는 거고요. 여기 주유소는 좀 비싸요. 저리 가세요. 여기는 뭐 가스를 충전해. 이게 다 여기 안에서 커넥티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는 산업이 2개의 회사가 아니라 18개의 사업 모델이 가능하다. 이 안에서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어떻게 무슨 소프트웨어를 넣을 건지가 18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일자리가 없어졌네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18개 중에서 나는 뭐를 해야 되지? 18개에서 누가 이미 차지했지? 내가 뭘 포기해야 되지? 이걸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 커넥티드 카가 밸류 네트워크이죠. 새로운 사업 모델은 뭐지? 내가 플랫폼을 운영해 볼까? 어느 플랫폼으로 갈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스마트 팩토리는 뭐가 스마트할까요? 내가 스마트하다는 건 뭐예요? 저는 스마트 팩토리가 스마트하다 이 말은 돈을 버는 게 저는 스마트해요. 팩토리는 돈을 벌어야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공장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 하면 뭘 생각하냐면 그 공장에다가 ERP를 깔아주고 MES를 깔아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자동화하는 거를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공장에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공장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먹고 살까의 먹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재밌죠? 업종이 기계, 로봇, IT, 보안, 전자, 인쇄. 업종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업종끼리 이게 뭐처럼 돼 있어요? 모듈식이라고 말을 해요. 모듈이라는 거는 레고 같은 거죠. 레고를 우리가 게임 해봤죠? 레고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잖아요. 이 모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모터사이클을 제가 주문하면 알아서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듈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저는 왜 이걸 하나 궁금했어요. 너는 왜 이걸 하니? 아버님한테 제가 인쇄업을 물려받았어요. 인쇄업을 계속해서 제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내가 인쇄업만 해서는 중국이 금방 쫓아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인쇄업만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전기도 한번 섞어보고 ICT도 섞어보고 막 섞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 모델은 나는 기계야. 기계만 하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업종을 지원하겠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3.0 시대에는 업종 구분이 있어요. 자동차 업종. 아까 뭐였죠? 18개 사업 모델이 있죠? 자동차를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전기전자를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CES라는 가전 거기 회사에 어느 회사가 많이 갔을까요? 자동차 회사가 많이 가요. 자동차 전시회에 어느 회사가 많이 가요? 전기전자가 가요. 왜 그럴까요?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섞인단 말이죠. 예전처럼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업종이 서로 섞이는 거예요. 이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허니버터칩이 갑자기 수요에서 신라면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 신라면이 올라가서 공장 라인을 바꾸려고 그러거나 아니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그래요. 새로 지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지어야 돼요. 옆에 있는 공장이랑 같이 써야 돼요. 옆에 있는 공장이랑 같이 써야 돼요. 내가 신라면의 수요가 올라갔다 해서 공장을 짓는 순간 신라면의 수요가 없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공장을 나 혼자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다른 공장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워낙 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4.0 시대는 대표적인 게 네트워킹이란 말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네트워킹이란 말. 앞에 애드호크란 말이 붙었어요. 저는 앞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여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애드호크를 직접 또 찾아보셨더라고요. 애드호크라는 게 뭐냐면 그분 이제 어떤 의미냐면 네트워킹은 딱 정해진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은 클럽, 너랑 나랑 같은 동아리 이건 네트워킹이고요. 애드호크가 붙으면 때에 따라 달라요. 요 프로젝트가 나오면 우리끼리 모여. 저 프로젝트면 저렇게 모여. 이걸 애드호크 네트워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메바가 떠올라요. 아메바. 아메바가 어때요? 모양이 아무나 만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을 애드호크 네트워킹. 그러니까 어떤 일에 따라서 네트워킹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애드호크 네트워킹이라고 해요. 그럼 4.0 시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스트라예요? 재즈예요? 재즈죠. 재즈가 비슷한 게 이게 애드호크 네트워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를 개그 콘서트를 좋아하거든요. 개그 콘서트가 어떤 거예요? 애드호크 네트워킹의 대표적인 사례거든. 개그 콘서트를 보면 자기네들끼리 소재별로 모였다 헤어졌다 모였다 헤어졌다 하는 거죠. 그런 거다. 그게 4.0 시대의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4.0이 뭔지 좀 어떻게 정리가 되세요? 4.0은 뭐 기억나는 거 재즈다. 그다음에 뭐 애드호크 네트워킹이다. 4.0은 뭐 맞춤형 주문 생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4.0이 여전히 좀 안 들어와요. 4.0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플랫폼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플랫폼 경제로. 예. 플랫폼 경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에어비앤비, 뭐 우버 이런 거. 우버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우버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파리에서 연말에 파티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택시를 만들 수는 없고 파리 시내에 자기 자가용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다 앱을 만들어 가지고 자, 내가 파리시에 있는데 지금 택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남양주에서 시청까지 택시를 타고 싶은데 없어. 그럼 내가 그럼 10만 원 딱 부르는 거예요. 앱에다가. 그러면 집에서 빨래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10만 원 빨래 가만히 있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버는 택시끼리 연결하는 게 아니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끼리 앱에서 만나서 가격이 조절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플랫폼은 우버, 이것도 플랫폼이다. 저는 이제 플랫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기차역 플랫폼이 떠오르잖아요. 기차역에 가면 플랫폼이 쭉 있잖아요. 그 플랫폼 1번 플랫폼에서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은 개방된 상태고요. 어느 지역이나 올라탈 수가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 뭐예요? 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 주는 게 뭐죠? 시장이죠. 시장인데 같은 의미로 플랫폼이란 말을 써요. 시장과 플랫폼의 차이점은 뭘까요? 시장은 어때요? 지금 내가 판매자,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주부였다가 이걸 제공하고 내 집인데 방을 제공하고 이런 형태죠. 그래서 플랫폼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것이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전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쓰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서 뭐 TV 뉴스도 보고 제가 뭐 동영상도 보고 많이 보는데 유튜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요. 올리는 건 편집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를 조회수를 많이 하면 돈을 벌고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막 상호작용을 하죠.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어디까지 나간다는 얘기예요. 제조업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4.0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가 구별이 없다. 그리고 수억 몇 명이 같이 난다.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1시간만 보지 않아도 인기 있는 그게 순서가 다 바뀌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일어나고 있다. 뭐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플랫폼을 말하고 있다. 어떠세요? 우리 시장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하고 있다. 뭘로?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다. 4.0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4.0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시장은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2010년도에 세계적인 재정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겪은 게 뭐냐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정말 후회한 게 있어요. 미국은 제조업을 밖으로 다 보냈어요. 왜? 우리는 금융업이 중요하다. 서비스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조업을 밖으로 다 보냈고 독일은 제조업을 23%꽉 쥐고 있었어요. 금융위기가 있을 때 가장 잘 빨리 극복한 것은 독일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가 지나면서 제조업을 밖으로 보냈던 나라들이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아, 제조업이 굴뚝산업이라서 더러운 산업이 아니구나. 제조업이 그 나라에 있어야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보존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플랫폼을 보면 네 등분을 하거든요. 맨 위에 쪽을 한번 보세요. 구글, 아마존, 뭐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요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을 네 등분하면 이건 누가 다 먹었어요? 현재 지금 미국이 다 먹었어요. 이 위에 쪽은 미국이 다 장악했어요. 미국이 구글, 아마존이 다. 그다음 왼쪽을 보시면은 아까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모터사이클 있죠. 그다음 아디다스 있죠. 이게 새로운 4.0 모델이에요. 아, 맞춤형 주문 생산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렌탈이에요. 우리가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잖아요. 지금은 공장도 다 모든 설비를 렌탈해서 써요. 예를 들면 우리가 트랙터를 농민들이 이제 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트랙터를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트랙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트랙터를 렌탈해 줍니다. 그럼 트랙터 만드는 공장에서 저 집 김갑동 할머니 집에 트랙터가 지금 기름이 떨어졌네. 센서로 체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엔지니어가 가서 그걸 수리해 줍니다. 그렇게 사업 모델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 비행기 프로펠러 같은 거 있잖아요. 발동기. 그런 것도 이제는 10억 주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을 주고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매달 가서 수리하는 돈까지 버는 거예요. 월세도 벌고 뭐도 벌어요? 수리하는 비용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 발동기 곧 꺼질 것 같아. 미리 가서 수리해. 그 돈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큰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수기처럼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모델로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문제예요. 4.0이란 말을 누가 먼저 제일 했을까요? 우리는 슈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4.0이란 말은 제일 먼저 독일이 2011년도에 공개했습니다. 그 말을. 왜냐하면 독일은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제조업은 독일이 강한데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구글, 아마존이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해요. 그럼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가 강한데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자기 제조업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이팅 모든 걸 다 먹어요. 그래서 독일이 죽을 것 같아요. 저 미국이 오는데 우리 자동차, 전자 다 먹을 것 같아. 이게 두려워요. 그 다음에 독일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태양광 발전을 개발했는데 중국이 10분의 1 가격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중국 때문에 미치겠고 미국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상황이. 그게 2006년, 7년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면서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불을 질러보자. 그래서 나온 말이 4.0이에요. 4.0을 그냥 지르고 본 거예요. 4.0이 있어서 지른 게 아니라 그래, 나 어차피 죽어. 이렇게 죽을 바에는 소리라도 꽥 지르고 죽자. 그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말을 제가 쓴 거예요. 어떻게 일개 국가가 산업혁명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산업혁명이란 말은 경제사회 문화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겁도 없이 탁 던진 거예요. 나 4.0 할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더 이상 미국한테 꿀리기 싫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청업체가 되는 게 두려웠어요. 하청업체라는 게 뭐죠? 구글, 아마존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청업체라는 건. 그리고 구글, 아마존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독일이 4.0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만 두고 보세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세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 제조업 쪽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미국 플랫폼 기업하고 둘이 누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뭐죠?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요 밑으로 가야 돼요. 요 가운데 걸쳐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좌표가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은 독일보다는 높아요. 하지만 경쟁력이 있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있는 제조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좌표를 만들 거냐. 그럼 남양주 쪽에서는 남양주에 있는 제조업은 어느 상태이고 남양주에 있는 ICT는 어느 정도고 전기전자는 어떻고 주변에 있는 국가는 지역은 어떤지를 봐서 여기서 어디에 점을 찍어서 우리가 나갈 것이냐 이게 고민인 거죠. 그런 것이 여기서의 좌표를 찍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럼 제가 플랫폼을 자꾸 얘기했는데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랫폼은 기차역 플랫폼도 있지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인프라가 뭐죠? 고속도로예요. 도로를 까는 게 인프라예요. 디지털 시대에는 뭘 만드는 게 인프라일까요? 디지털 시대의 인프라는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에 플랫폼이 있나요? 제조업의 플랫폼이 있나요? 플랫폼 기업이 있나요? 그건 인프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과연 우리나라에 디지털 시대 인프라가 있느냐? 두 번째는 뭐죠? 인터액션이에요. 플랫폼은 인터액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인터액션이라는 것은 유튜브를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을. 누가 한마디 하면 뭐 댓글이 쫙 달리고 댓글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만약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뭐 거버넌스 모델, 포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포럼과 플랫폼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포럼 많이 하고 있죠. 무슨 포럼, 무슨 포럼. 포럼과 플랫폼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포럼은 유명한 사람 몇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하는 게 주예요. 포럼은. 그리고 몇가 소수만 있죠. 저는 플랫폼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를 플랫폼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액션이 얼마나 일어났냐가 중요하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강의가 강의일까요? 플랫폼일까요? 뭘 같아요? 강의 같죠? 그럼 저는 플랫폼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강의를 끝낸 다음에 플랫폼 방식으로 한번 운영해 볼게요. 얼마나 상호 인터액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나. 괜찮으시겠어요? 예. 싫어요? 예. 고개를 막 흔드시면서 싫다 그러시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인터액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밸류다. 밸류를 창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가면은 그거는 인프라다.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거기서 인터액션이 일어나는 곳이다. 밸류를 창출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양주에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플랫폼을 한 만들면 어떻겠느냐. 남양주에서. 남양주 소통 플랫폼이라는 것은 남양주 4.0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짓고 남양주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보통 맞선 보는 미팅, 남자 여자 미팅하는 곳이 있잖아요. 미팅하는 곳에서 만나서 파트너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데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인터액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미로 플랫폼을 좀 만들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플랫폼 기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뭘까요? 이 기업들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에요. 중국 기업 3개랑.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플랫폼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두려운 게 뭐냐면 이 기업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갑질을 할 수 있다. 이게 저는 무섭습니다. 시장에 돈을 이 사람들이 분배할 거다. 지금은 이마트가 갑질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한다. 이게 저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연 플랫폼 기업이 있는 것인지 또는 우리는 그런 플랫폼은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할 때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워낙 그 대기업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글로벌로 나가려면 무척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그렇고 IBM 왓슨도 그렇고 IBM 왓슨 같은 거 무슨 사업 모델을 내냐면 한국의 스타트업이 아이디어가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프로토타입까지는 만들었는데 아직 시장에 나가려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돈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IBM 왓슨이 알았다. 너는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줄게 해놓고 그 대신 돈을 벌면 수익의 7%를 나한테 줘. 이게 플랫폼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IBM 왓슨이 뭐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을 딱 봐가지고 얘가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고 그다음에 그거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이런 모델들을 활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돼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랫폼 기업을 많이 했는데 비교되는 말은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뭐예요? 삼성이 내가 원가를 쥐어짜겠다고 막 행주를 쥐어짜잖아요. 그건 파이프라인이다. 나의 협력사를 일렬로 쭉 줄을 세우고 쥐어짜는 방식은 파이프라인이다. 파이프라인은 내가 알 수가 있죠. 밸류 체인에 따라서. 플랫폼 경제는 어떤 거죠? 내가 파이프라인을 몰라요. 나의 협력사가 누군지를 모르겠고 내 경쟁사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플랫폼 경제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이 뭘로 변한다고 그랬죠? 플랫폼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파이프라인이니까 내가 내 적은 애플만 이기면 돼. 내가 아이폰 7만 이기면 돼. 이게 나의 목표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이폰 7을 나랑 둘이 싸우는 건지 구글이 들어올지 아마존이 들어올지 누가 들어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이 시장이. 예전처럼 라인을 딱 쳐가지고 그래 너만 관리하면 돼.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가 오늘 핵심이에요. 제 강의에. 4.0을 이해할 때 플랫폼만 같이 생각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플랫폼만. 그럼 플랫폼은 뭐냐? 유튜브 같은 세상이다. 유튜브 같은 세상이 어디까지? 제조업까지 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펼 때도 만약에 남양주도 그럴 수 있죠. 4.0 플랫폼 만드는데 4.0 플랫폼을 예전 방식대로 쫙 만들어서 매뉴얼까지 준다. 그럼 3.0이에요? 4.0이에요? 3.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도 아쉬운 게 우리 스마트 팩토리를 200개, 300개 만들겠다. 이거는 3.0 방식이에요? 4.0 방식이에요? 3.0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에서는 내가 4.0을 설계할 때는 옛날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혼자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에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4.0을 중소기업들이 그래. 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뭐 하면 좋겠니? 컨설팅한테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과연 컨설팅 회사가 당신의 기업이 3년 후에 뭐 먹고 살지를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만나야죠. 만나서 야, 내가 이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어떠니? 그럼 야, 이미 그건 다 끝났어. 저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걸 한번 듣고 내가 투자를 하는 것과 그런 얘기를 안 듣고 나 혼자 야, 이거인 것 같은데 투자를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서 그것부터 필터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4.0은 포맷의 문제다. 포맷이란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포맷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4.0은 4.0 인공지능 막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떤 거죠? 어떻게가 중요하다. 4.0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포맷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양주에서 4.0을 한번 지역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제안하고 싶은 거는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 투트랙이라는 거는 전문가 그룹이 브레인 그룹이 만들어서 브레인 그룹이 초안을 만들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지속적으로 플랫폼에서 반응을 해가는 피드백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인과 전문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플랫폼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저는 복면가왕인데요. 제가 이 하현우를 좋아하고 복면가왕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어요. 저는 고민이 제가 독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고요. 한국에 와서 가장 고민한 게 뭐냐면 한국에 없는 제도가 없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 가장 좋은 법이 한국에 다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모든 제도가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의료보험, 사회보장, 고용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는 고민이 왜 세계에 있는 모든 좋은 제도가 다 한국에 있는데 한국은에서는 왜 이게 작동은 안 할까가 고민했던 거예요. 왜 작동이 안 될까? 좋은 제도는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복면가왕을 보면 노래라는 건 똑같아요. 대중가요는 똑같은데 얘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소가 뭘까? 왜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을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수를 배틀을 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복면을 씌운 거예요. 누가 평가를 하죠? 청중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포맷으로 본 거예요. 아, 복면가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대중가요라서 성공을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성공한 거다. 이 포맷 때문에 성공을 한 거다. 이 포맷을 누가 정하죠? PD가 정하잖아요. PD가 결국 PD의 능력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정책도 정책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이게 계속 헛바퀴가 돌아. 왜 헛바퀴가 돌까 이게? 그러면 PD의 능력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 포맷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이게 저 아이디어예요. 이 포맷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전 이거를 한 30년을 고민을 했어요. 저 혼자서. 왜 우리나라 정책은 안 될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 정책 있잖아요. 배출권 거래제가 있잖아요. 배출권 거래제를 독일에서는 하는데 얘네들은 막 고민을 해요. 배출권 거래제 큰일 났다. 기후변화 큰일 났다. 막 난리를 쳐요. 한 3년 지나면 딱 정책을 만든 다음에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 거예요. 이건 뭐야? 우리는 또 배출권 거래제 막 난리를 쳐요. 3년 후에 지나면 돈도 못 벌고 명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같은 거를 가지고 어디는 돈도 벌고 명예도 버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가만 제가 볼 때는 독일 사람 한 사람하고 저하고 경쟁을 하면 제가 머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15명이 모여서 서너 번 토론한다는 게 차이점이 우리하고.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1대1로 붙으면 제가 똑똑한데 얘네들은 어벙벙해요. 어벙벙한데 10명이 모여가지고 3번 얘기를 하면 뭐가 나와요. 근데 그게 똘똘해요. 그게 저는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거가 항상 화두였는데 4.0도 가봤더니 4.0을 제가 1년 전에 이 사람들 토론하는데 가봤더니 뭐 난리가 아니에요. 4.0이 뭐냐 개념도 없고요. 우리 뭐 하면 저래서 얘네들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까? 저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을까? 저는 그랬거든요. 1년 동안 1년 내내 그걸 고민해요. 계속 돌고 그랬더니 딱 표준이 나오는 국제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얘네들은. 왜 나는 1년 동안에 별로 변화가 없는데 저는 1년 동안 별로 변한 거 없는데 얘네들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하느냐. 그 차이는 뭐냐 도대체. 저는 그거를 플랫폼으로 이해한 거예요. 아, 얘네들이 복면가왕처럼 하는구나 정책을. 우리는 대중가요만 막 이렇게 해요. 뭐 K-팝 스타, 나는 가수다, 뭐 듀엣가요제, 불후의 명곡을 보면 참 재밌어요. 대중가요는 굉장히 포맷이 발달을 해요. 미디어는. 근데 정책은 어때요? 여러분들 정책 위반하는 게 처음에 공무원 했을 때와 지금이 많이 다른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우리나라의 정책은 60년대 방식으로 할까? 왜 4.0 시대에서도 새마을 운동처럼 할까? 새마을 운동은 정부에서 딱 정해서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100개 스마트 팩토리 만들어. 4.0 다 만들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현재 모든 정부, 고용노동부, 산자부 다 뭐가 붙어요? 4.0이 붙어요. 4.0은 다 쓰는데 그 보도자를 다 읽어보면 뭐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포맷으로 백화점으로 세트를 다 준 거, 세트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다 뭐예요? 3.0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4.0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과거의 방식대로 과거에 그냥 대중가요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그냥 유명한 사람 노래만 부르고 가는 방식으로는 4.0이 안 되겠구나. 대중가요에서도 이렇게 배틀이 있고 청중평가가 있으면 우리도 정책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는 게 제 미션입니다. 이렇게 해보자는 게 미션이고요. 현재 제가 이거를 하고 다녀요. 강의도 하고 다니고요. 만나는 곳마다 제가 오죽하면은 서울시에 뭐 세운상가 그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저가 가가지고 우리 자문위원회 너무 재미없잖아요. 우리 한번 배틀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50대, 60대 된 교수님들이 내가 무슨 배틀이냐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배틀을 했어요. 저는 강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어떤 회의가 됐든지 간에 짧게 한번 얘기를 해서 배틀을 해보고 청중이 평가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자 해서 거기서 보면 신기한 게요. 우리가 자문회의를 가면은 저는 너무 깝깝한 게 가기가 싫은 게 뭐냐면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인데 가서 자문비 얼마 받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자문회의가. 그럼 뭐하러 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얘기하러 가면. 그래서 저는 자문회에 가서 저 사람은 뭔 생각을 하는지 나는 뭔 생각을 하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를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일을 알고 있었는데 자문회가 끝나면 3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시간 낭비가 아니구나. 내가 몰랐던 거를 3배 알아왔네 이거거든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 남양주로 온 것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더 좋은 정책이 나오는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그렇다고 해서 4.0을 보면서 어느 나라가 4.0에서 이길까요? 일본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중국이 이길까요? 미국이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4.0을. 아직 4.0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제조업에서. 누가 이길까요? 저는 제가 확신하는 건 플랫폼식으로 대화를 하는 나라가 이길 것이다. 왜? 4.0 시대는요.
지금 기술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돈은 다 많아요. 이자가 싸잖아요.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첨단 기술도 널려 있어요. 뭐가 잘 안 되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는 4.0이라고 해서 각자 땅 파고 있는 거예요. 막 땅 파고. 그거는 3.0 시대다. 어떻게 해야 돼요? 4.0인지 누구도 몰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만나서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뭘 빼야 돼? 이거를 3번만 워크숍 해보자는 거예요. 3번만. 3번만 억석하면 좀 걸러지지 않냐. 걸러진 다음에 투자하라는 거죠. 걸러진 다음에. 그리고 누구랑 파트너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쟤랑 일할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뭔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나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앞으로 4.0도. 그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 한번 같이 체험해 보게요. 오늘이요. 짧겠지만. 예,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래서 결국 4.0은 개방형 플랫폼을 성공하는 것에 딸려 있다. 남양주가 전국에서 진짜 4.0에 맞는 지자체로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플랫폼이 아니겠냐라고 저는 감히 말을 하고요. 그럼 플랫폼의 소통 방식을 포맷을 바꿔보자. 배틀 해보고 청중평가 해보고 시간 제한 한번 해보자. 이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데 포맷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PD가 돼가지고 내 업무, 내 과 우리 팀에서 한번 PD를 한번 바꿔보자. 포맷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좀 놀라운 게 이게 1999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아까 말한 4.0에 정말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을까? 그건 포맷인데요. 배틀을 시키고요. 얼마든지 새롭게 막 그룹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저는 그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개그 콘서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정책을 한번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남양주의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시범 사례로 어느 시에 가가지고 기본 계획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워킹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워킹 그룹을 20명을 제가 다양한 사람을 부른 다음에 계속 배틀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젠다를 도출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에드워크 네트워킹으로 말한 거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쪽에서 제가 국제신문에 정옥재 기자님인데 이분도 저도 또라이고 그분도 또라이여가지고 둘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뭐 부산발 4.0 이래가지고 부산에서 제주업 르네상스를 어떻게 할 거냐를 그분이 5번 시리즈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처음부터 5편까지 계속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럼 제가 그랬죠. 당신이 부산에 있는 산업을 다 파악해라. 산업을 파악해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봐라. 근데 이 사람이 뽑아낸 거예요. 기자님이 저는 너무 놀라운 게 기자님이 발로 뛰면서 부산에 있는 모든 산업을 다 뒤지고 제 책을 3번 읽어가지고 이걸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보니까 협동조합이 발달했더라. 부산은 전문가 협동조합도 그렇고 뭐 기계가 많더라. 연구자 단체도 있더라. 부산경제진흥원이 있더라. 그다음 수요자는 보니까 뭐 지행그룹, 누누리산,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회사가 있더라. 대한항공도 거기서 부품회사가 있더라. 조선 3사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수요자를 잡아냈고 공급자는 부품업체나 뭐 기자재 업체 이런 시트 이거를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에는 테크노파크가 어디든 있잖아요. 뭐 테크노파크가 있고 뭐 연구기관이고 뭐가 다 있더라. 그다음에 실무 점검반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관련된 이제는 워킹그룹 만들 때는 금융권도 들어와야 돼요. 저는 제가 20명 워킹그룹에 기자도 포함을 시켜요. 언론인, 금융인, 저는 종교인도 포함시키거든요. 종교인, 스님, 목사님 오세요.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겠어요. 어? 저는 스님, 목사님도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와라. 이쪽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답게 살 것이냐,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지식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에 플랫폼을 만든다면 이런 식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플랫폼에 여기에. 그래서 전체 플랫폼은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건데 다 들어오면 얘기가 안 되니까 워킹 그룹을 별도로 나눠서 따로따로 플랫폼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같이 모여도 돼요. 이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너무 일이 커지면 샘플로 하나만 하는 거죠. 남양주 중에서도 뭐 도시 재생의 문제야. 재생에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 이렇게 주제별로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4.0을 했을 때 미국은 컨소시엄을 만들어요. 미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만들고요. 독일은 플랫폼을 만들어요. 4.0을 시작하면서 그 차이는 뭘까요? 독일은 4.0을 시작하면서 이런 플랫폼부터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2년 동안.
거기에 중소기업도 들어가고요. 노동조합도 들어가고요. 목사님도 들어가고요. 전문가가 다 들어와서 우리의 미래는 뭐야?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뭐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런 주제들을 토론해서 그림을 그려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컨소시엄 G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4.0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대기업이 강하니까 대기업 위주로 삼성을 믿고 기다릴까요? 현대나 삼성을 믿고 기다릴까요?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뭔가 한번 또 이걸 해봐야 될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이 지자체를 오는 이유가 제가 중앙에 가서 얘기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역 플랫폼이 오히려 더 빨리 생길 수 있겠다는 저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이죠. 작업반 하면 우리가 이제 일자리, 직업교육 같은 거 우리가 고용노동부 혼자 하고 있어요. 직업교육, NCS. 근데 사실은 4.0 시대는 어때야 돼요? 어떤 직업교육을 시킬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무슨 직업교육 시키겠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몰라요. 어떤 산업이 나올지 어떤 비즈니스가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직업교육 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직업교육과 사업 모델과 이 정보통신이 같이 가야 돼요. 산업정책과 경제정책과 고용정책 일자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남양주시청이면 지금 다 업무가 다르잖아요. 따로따로 갈 거냐 섞일 거냐의 문제예요. 시줄과 날줄을 섞일 거냐. 이걸 공유한 다음에 정책을 하는 것과 나는 일자리만 하겠어 라고 하는 거는 전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유를 시킬 거냐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제가 말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묶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만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인데요. 저는 이 말이 많이 와 닿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물건을 디자인을 설계를 해요. 그럼 설계를 하면 스와rov스키라고 그 보석하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스와rov스키 발음이 맞나요? 유리로 된 그 보석. 이 보석을 만드는 회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건을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면 70%가 버려요. 70%를.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에 딱 띄웠어요. 제가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디자인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그랬더니 온라인에다가 매니아, 뭐 덕후, 뭐 이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여기다 디자인을 해요. 시계에다가. 그러면 그 밑에다가 뭐 야 이게 뭐 좀 촌스럽다, 싫다, 무슨 뭐다 막 이렇게 하면 그 반응을 보고 이 기업이 물건을 설계해요. 그래서 만들어요. 그게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내가 자동차를 설계하고 싶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MIT 나온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10명을 불러가지고 자 숨어서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자동차를 개발해. 이게 깔때기예요. 깔때기는 뭐냐면 깔때기에 뭐가 다 뚫렸어요? 구멍이 뚫렸어요. 예전처럼 나 지금부터 개발한다. 지금부터 합숙해. 3개월 동안 열심히 3개월 동안 물건을 만들었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끝났어요. 게임 오버예요. 요새는 그래요. 내가 혼자 숨어서 하고 있으면 게임 오버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뭐래 구멍을 뚫고 내 특허도 네가 가져가. 너 이리 들어와. 나 들어와. 이 작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4.0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죠. 정책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사업 모델도 그렇고 정책도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보도자료를 뿌릴 거냐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작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4.0에서 기업 차원에서는 하고 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한번 제가 정부 정책과 직업 교육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식 부분에서 4.0을 하면서 더 이상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다. 왜?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4.0을 하려면 ICT도 알아야 되고요. 전기전자도 알아야 되고 기계도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보시면 테드나 세바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요거는 지금까지 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는 지식을 배틀하자 이겁니다. 배틀. 지식을 배틀하자. 그래서 지식을 페임랩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어요. 3분 동안 하는 건데 전문가가 평가하는 거고요. 포이트리 슬램은 신앙송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하도 이제 저기가 안 되는 돈이 시집이 잘 안 팔리니까 이거를 배틀을 시킨 거예요. 배틀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독일로 와가지고 사이언스 슬램으로 발전을 합니다. 예, 그 다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남양주시에 두 번째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임정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뿌려주셔도 돼요. 이 자료 다 제가 PPT 파일 쓰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한번 한번 남양주에서 가능하겠는가 보세요. 남양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식 배틀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뭐 대학생도 좋고요, 시민도 좋아요.
아무거나 지식은 과학만이 아니에요. 예술, 문화, 미디어, 사회과학 다 돼요. 어떤 사람은 연애 잘하는 법, 깍두기 잘 써는 법, 뭐 잘 헤어지는 사람 이런 거 그런 게 지식이에요. 그거를 10분 동안 발표를 하면 그거를 갖다가 10분 동안 한 건 유튜브에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중이 평가하는 거예요. 요거 청중이 얘가 1등이야. 5명을 해서 이렇게 배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 독일에 가니까 각 도시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무슨 영화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손잡고 여기 가요. 가면은 뭐냐면 5명이 10분씩 인공지능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10분씩 강연을 해요. 그럼 나는 앉아서 뭐예요? 점수 줘요. 그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이거 다니면서 4.0을 다 이해했어요. 제가 이것만 몇 번 쫓아다니면 4.0에 관련된 거의 모든 개념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다 개념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남양주라는 이름을 걸고 지식 배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서 이걸 하자. 그러면 아니 뭐 고등학교에 가셔도 좋고 이걸 한번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배틀 방식을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청중이 평가하는 거는 내용 점수. 내 내용이 나한테 좋았는가, 재미있었는가. 이걸 가지고 점수를 줘서 1등을 뽑습니다. 이게 이제 지식 배틀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4.0은 어느 나라가 성공할까는 어디서 나오냐면 혁신인데요. 혁신은 소통에서 나온다. 왜? 서로 다른 업종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돼야 돼요. 얘기가 돼야 새로운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곳에서 혁신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대학과 산하기관, 종교단체 여기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엉뚱하게 한 말이 사업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금방 쫓아오겠죠. 도대체 뭐 말을 하는지 중국이 한국이 뭐 하는 거랑 가도 뭐 하는 거야 몰라. 쟤네들은 막 만났다 안 만났다 이게 파괴한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한국 뭐해? 쟤네 지금 자동차 막 하고 있대. 자율주행 하고 있대. 그래? 그럼 내가 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벌써 적이 나를 알고 저 자율주행차 하고 있대.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드론 나도 해. 끝난 거 아니에요? 뭔지 제가 드론을 만드는 건지 뭐 자동차를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쟤는 도대체 이래야 내가 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말하고 싶어요.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을 이해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 4.0은 4.0이 뭔지는 나 잘 모르겠지만 나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를 이용하고요. 페이스북을 이용해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요. 그러면 이게 내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 시장이 바뀌었을 때. 이 두 개를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날 강조하는 게 4.0은 제목 영어로 보세요. Fail early but cheaply예요. 이게 4.0 정신이에요. 빨리 실패하라. 그러나 어떻게? 값싸게. 빨리 실패하고 값싸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디자인 싱킹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완벽한 것에 물들어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완벽하지 않으면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완벽하게 하고 있는 사이에 뭐가 바뀐다고요? 시장이 바뀌어요. 완벽하고 있는 사이에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오픈 이노베이션 하면서 이걸 가는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아니면 나는 혼자 골방에 숨어가지고 나만이 알 거야. 비밀로 막 하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요 능력이 우리한테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다. 빨리 실패하는 방식을, 빨리 하는 방식, 이걸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남양주에 아까 플랫폼 만들라는 거 2가지였죠. 플랫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식 배틀 했으면 좋겠다. 이거 2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별들을 연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아쉬운 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별처럼 다 똘똘하고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별을 연결하는 별자리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다. 다 열심히 해요. 진짜 우리 밤새워서 열심히 하잖아요. 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를 엮어서 봄철에는 봄철의 별자리, 가을에는 가을철의 별자리가 수시로 와가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에 우리가 취약하다. 왜 그러냐? 내가 완벽하지 않은 말을 않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면 말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마무리도 저도 이제 4.0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예전에는 저한테도 완벽하게 강의를 해야 돼 막 이런 부담감이 돼서 강의를 못하면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지금은 이제 값싸게 빨리 실패하라는 걸 교훈을 삼고 좀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강의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